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간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을 시작한 지 18개월 만입니다. 이번 합의는 미중 간의 첫 합의이며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스티브 브누시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CNBC에 출연해 중국이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관세 철회는 중국과 2단계 무역협상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공식 서명에도 향후 2단계 협상에 대한 우려로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31%, S&P 500 지수는 0.19%, 나스닥 지수는 0.0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인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과학기술과 AI를 주제로 보고받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 분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소폭 하락하면서 223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시장 관망 기조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 평균 거래 대금은 보통 6조 원대 후반에서 7조 원대 초반까지 거래가 됐는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거래 대금이 5조 원대 후반대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간밤에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 1단계 무역 협상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 무역 협상 완료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요. 합의 내용이 이미 이전에 합의가 된 내용이고 더불어서 2차 무역 합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된 만큼 시장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마침내 서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내용에 따라서 움직일 우리 시장 분위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영국이 이달 안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한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질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가운데 총선 구도의 가닥이 드러나면서 정치 테마주의 등락이 엇갈립니다. 함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국내 정유업계의 수도권 최초 에너지 백화점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들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2년간 2천억 달러의 미국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그리고 환율 등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런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오늘 그 새벽에 그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1단계가 해결됐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2018년도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도 7월달 그 이후로 아무래도 저도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무역 전쟁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1단계는 끝났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몰라도 잠시 화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정도로 되고 있는데 원래는 한국 시간으로 1시 반 정도인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중국의 류어 부총리 등 미국과 중국 측이 그동안 1단계 관련돼서 상당히 큰 힘쓴 결과를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인물들이 잠시 후에 좀 얘기하겠지만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드리기 전에 과연 이번에 무역 협상의 의미를 좀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몇 가지 큰 이펙트가 있었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2년간 그러니까 2018년부터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2017년도 대비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2천억 불, 우리 원달러 베이스를 보면 231조 정도를 더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뒤집어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수출 1위국이 중국인데 2천억 불 정도를 과연 미국에서 수입하게 된다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수출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인물이 류어 중국 부총리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협상이 상당히 잘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디테일한 부분이 좀 정리되고 있지 않아서 하나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18개월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1단계 무역 합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1단계가 아닙니다. 물론 어제와 그제는 좀 다른 문제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2단계와 3단계가 나오고 있고요. 자, 문호신 미 재무장관 이런 얘기했습니다. 1단계 무역 협상은 잘 됐지만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런 좀 코멘트가 가장 나오고 있고요. 기초적인 내용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잠깐 이번에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그 코멘트를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는 화면이 그 백악관에 나온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나왔던 주요 페이퍼인데요. 이 내용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점을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보면 1단계 상당히 사인했다 이런 표현을 좀 나오고 있고,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가장 지난 미국의 어떤 무역과 관련돼 가지고 공정한 무역을 지난 시기에는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죠. 지난 시기에는 실패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을 바로 잡았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기에 무역협상을 누가 실패했죠? 즉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실패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완곡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이번에 협상의 기본적인 의미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양국들이 상당히 파트너십을 가지고 상당히 리밸런싱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밸런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대선 앞두고 직전 오바마 대통령 관련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좀 은연중에 녹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협상 관련돼서 사인했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사업가들 그리고 파머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농부 이 파머들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조업과 이노베이터들에게 상당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추진력을 결국 트럼프 대통령 내가 만들었다 이런 부분은 나오고 있고요. 어떤 주요 내용 관련돼서 결국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무역협상 관련돼서 협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어떻게 보면 적어도 몇몇 2천억 달러입니다. 2천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보면 약 231조 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231조 원을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본 물량이 확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현재까지 트렌드로 봤을 때 미국 경기와 미국의 주가는 지금보다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몇몇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2000년도와 2001년, 2020년과 2021년, 즉 2년 동안에 2천억 불 정도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겠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입니다. 2021년 이후에도 결국 앞으로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2단계, 3단계가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결국 2021년 이후에도 2천억 불 이상의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은 이번에 2단계, 3단계 협상에 어떻게든 녹일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의미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결국 이 농산물 부분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미국을 향해서 농산물 상당히 좀 이슈가 좀 커지고 있고요. 다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400억 불, 때로는 500억 불 정도의 그 미국의 어떤 농업 제품과 농업 상품들을 앞으로 2년 동안 그만큼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 말 대선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투표자들 그 가운데서 그 파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번 대선에 저를 찍어주신다면 2021년 지나도 앞으로 농산물을 그만큼 중국에 수입을 많이 하게끔 내가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이번에 1단계 협상 관련돼서 과연 이슈가 가장 어떻게 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장 선방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럼 잠깐 미국의 다우지수의 모습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7월에 대한 코멘트를 나오고 있죠. 2018년도 7월 달 이후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을 향해서 결국 그동안 미국의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무역 역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다시 해야 되겠다 얘기하고 있었고요. 2018년도 7월 달 이후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여전히 급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이번 협상 결과는 예상보다 미국이 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중국 상하이 지수도 같은 밴드입니다. 2018년도 7월 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중국 상하이 지수가 미국의 다우지수만큼 상승 못했지만 어떻게든 2019년도 3월 달, 4월 달에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그나마 약세 모습 보이다는 보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협상의 기본 트렌드는 미국은 승리하고 중국은 예상보다 손해보는 국면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위안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 협상 관련돼서 미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것들이 중국이 위안화를 조작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위안화 조작의 키워드는 그겁니다. 즉 미국이 중국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입할 때 그만큼 고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은 그렇다면 나는 위안화를 좀 조작할 거야. 위안화를 지금보다 떨어뜨릴 거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가장 설득적인 이슈가 있던 것들은 2018년도 6월 달에는 1달러에 6위안에서 작년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7위안, 그러니까 우리가 파우치라고 그러죠. 즉 1달러에 7위안을 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작년 7월 달 이후에 이런 모습, 작년 7월 달 전에 이런 모습은 결국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약세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이슈가 있던 것들은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잘 되고 나니 위안화가 예상보다 약세로 나왔다는 거 보면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 관련돼서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위안화 관련돼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 협상을 잘 했는데 그 이틀 전에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환율 조작국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내렸습니다. 즉 이 협상을 사인을 앞두고 이틀 전에 내렸다는 거 보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위안화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보고 있다 보겠고요. 이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가 1년에 2번 그 미국과 그 대미 무역 어떤 그 1위부터 10위까지 국가 관련돼서 환율 같은 경우는 조작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하고 있죠. 4월 달과 10월 달에 하고 있는데 4월 달에는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 환율 조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작년 10월 달에는 페이퍼가 나오지 않고 그저께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페이퍼가 이런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재무부 관련돼서 환율 관련돼서 즉 미국과 파트너 있는 대규모의 어떤 무역 국가들 관련돼서 환율을 조작하는 그런 어떤 코멘트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기획재경부의 어떤 코멘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이거죠. 미국 재무부가 어떻게 보면 환율 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세 가지 정책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모니터링 리스트, 즉 관찰 대상국을 표현하고 있고요. 미국이 세 가지 팩터 관련돼서 넘으면 환율 조작국, 그리고 환율 관찰 대상국, 이렇게 두 가지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 부분, 그리고 경상수지파 흑자 부분, 마지막으로 외화 순매수, 이런 부분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찰 대상국, 그러니까 모니터링 리스트로 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됐냐면요, 기본적으로 10개국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중국과 일본, 독일, 아일랜드 포함해서 한국, 즉 10개 모습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관련돼서 한국이 현재 2개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한국이 그만큼 장사를 잘해서 미국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한국이 기술의 경쟁력이 있어서 미국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10개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10개 관련돼서 세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가 없다는 것은, 세계 요건이 충족이 되면 뭐죠? 이것은 결국 환율 조작국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 관찰 대상국으로 내려갔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슈가 있던 것들 관련돼서 한국이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세계 팩터 관련돼서 한계가 상당히 걸려 있어가지고 현재 2개가 되고 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조작국이나 관찰 대상국, 이런 부분들을 미국 재무부기 1년에 2번의 이렇게 페이퍼를 통해서 앞으로 미국을 향해서 그만큼 이익을 많이 향유하게 된다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국가나 관계없이 결국 관찰 대상국을 넘어서 환율 조작국을 지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중국이 상당히 많은 흑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환율 조작국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내렸다는 것들은 결국 이제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향해서 잘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이번에 1차 협상은 상당히 잘 됐다. 그 가운데 승리는 일단 미국이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무역협상의 승리자는 미국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간밤에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올해 말 트럼프 감세 2탄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세제개혁 최종화는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중 가장 성공을 거둔 안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승리 확률이 더 올라갔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제 이슈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증시가 그만큼 급등했던 것들은 결국 올해 하반기 대선 앞두고 아무리 이것저것 좋다더라도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대선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겠다 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미국 증시 관련돼서 나스닥 지수가 소폭 좀 밀렸습니다. 어저께 밀렸을 때 어떤 코멘트가 있었냐면 1단계 협상, 어제 입장에서 내일이죠. 1단계 협상은 잘 되더라도 2단계 미국과 중국의 2단계, 3단계 협상은 아무래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 판단인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2단계 협상을 곧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과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틀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번에 대선 앞두고 계속 이렇게 흔들기 전략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다우지수의 모습을 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좀 우리가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전히 작년에는 미국 증시가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주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 넘어서 2019년도 넘어서 그리고 2020년도 1월 첫 비즈니스 데이로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역사적인 다우지수가 신고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무역협상이 지금보다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단계처럼 2단계가 금방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2단계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레벨 A, 레벨 B, 레벨 C, 이렇게 좀 단계별로 계속 끊고 가겠다는 걸 보면 여전히 2020년도 올 한 해도 계속 미국과 중국 협상 관련돼서 이번에는 스테이지 1이 아니라 스테이지 2 코멘트가 계속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예상보다 약세 모습들을 최근으로 하락의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관련돼서 상당히 앞으로 중국의 모든 것들을 이제 미국이 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와 내년에 2천억 불 이상의 그만큼 중국을 향해 수출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트렌드로 보면 다우지수
지수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레벨 2로 올라갈 수 있는, 즉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나스닥 지수의 모습도 여전히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스닥 지수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애플의 모습과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애플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인의 삼성전자도 상당히 그 신고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향해서 무역 수지나 이런 부분 흑자가 있겠지만 반도체 경기가 다시 한번 바닥에서 이제 고점 논란이 있는 것처럼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시장을 좀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자, 베이지북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의미가 있었죠. 뭐 베이지북을 실은 보지 않더라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올해와 내년에 미국이 2천억 불 이상, 즉 이제는 뭐 그 프리라이더죠. 공짜로 2천억 불 이상 중국을 향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베이지북을 보지 않더라도 상당히 미국 경기는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나온 베이지북의 결과는 이번 협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지북의 모습들은 좋다 보겠습니다. 자, 이게 베이지북의 커버인데요. 베이지북이 이런 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베이지색이다 해서 이렇게 베이지북의 커버를 좀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뭐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좀 확대해서 좀 크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약 6주 동안 미국 경기가 상당히 뭐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베이지북이 1년에 8번 나오고 있죠. 베이지북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베이지북 이후에 3주, 4주 지나면 2020년 FOMC가 열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컨티뉴라는 단어가 베이지북에서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은 그 작년 12월 달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헐리데이 시즌이 있는데 헐리데이 시즌에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여전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 보겠고요.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하신 분들은 캐시가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미국 헐리데이 시즌이 뭐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산타 랠리 등 상당히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것이 이번에 베이지북의 기본적인 좀 뜻이라 보겠습니다. 다만 그 어떻게 보면 그 고용자 그리고 임금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실업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만큼 고용률이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요 쇼티지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베이지북에 쇼티지라는 부분이 왜 나왔냐면요.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적어졌답니다. 그 레이버 쇼티지라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그만큼 노동 인력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와 상당히 좀 맞물리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물가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고용 부분이 여전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물가 부분도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 보면 베이지북의 주된 내용은 여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이후에 나올 베이지북의 내용들도 아마 기본적인 틀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단계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기본적으로 베이지북의 뜻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한국은행의 데이터인데요. 한국은행이 이번 1월 달에 뉴욕 사무소가 미국 경기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고 있던 것들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뉴욕 총재가 미국 경기가 양호한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보스턴 총재 관련돼서도 노동시장이 여전히 여건이 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시카고 연은 총재가 통화정책이 잠시 쉬어가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통화정책이 잠시 쉬어간다는 게 뭘까요? 그만큼 올해는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한다는 것보다 일단 동결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상당히 시그널이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12개 연준 은행들의 총재들 얘기가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보면 여전히 미국 경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떠나서라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베이지북의 내용, 그리고 연준 총재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화웨이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이달 안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영국 측은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사실상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일단 뭐 이 상태에서 왜 그 영국이 그 시장에 좀 이슈가 되는지 좀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화웨이 관련돼서 부정적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G가 그 화웨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네트워크
네트워크 장비 1위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공유되는데 그 파웨이 장비를 통해서 각국의 중요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4세대 넘어서 5세대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되는데 세팅 관련돼서 어쩌면 중국의 화웨이 그 네트워크 장비 제품을 쓸 것이다. 그리고 4세대를 넘어서 5세대 어떤 규격을 중국 시스템을 쓸 것이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미국이 좀 그 중국을 그리고 영국을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영국을 비롯해서 이 유로존 그 어떻게 보면 동맹 관련돼 계속 시그널을 좀 보냈습니다. 어떤 시그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 장비를 있으면 상당히 부정적인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미국이 영국을 향해서 부정적인 페널티를 많이 갈 거야. 이런 어떤 신경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도 상당히 패권 그 5세대 관련돼서 패권 위주의 어떤 중국 정책이기 때문에 영국이 이번에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으면 중국이 영국을 향해서 페널티 많이 가할 것이다. 그런 어떤 신경전 속에서 영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유로존 관련돼서 우리가 상당히 이슈가 커지지만 영국이 그만큼 유로존 관련돼서 독일, 프랑스, 이제 뭐 독일, 프랑스보다 더 밀리고 있지만 그만큼 인덱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국이 화웨이 제품을 쓰게 된다면 그 외 유로존의 국가들도 화웨이 제품을 쓸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동안 상당히 화웨이 제품 관련돼서 백도 이런 부분들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그동안 영국 관련돼서 영국도 MI5죠. 영국의 어떤 국내 정보부가 이런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화웨이 제품이 영국이 쓴다 하더라도 백도어식으로 결국 화웨이 제품의 어떤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미국 정보부의 어떤 내용을 읽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미국이 이런저런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을까, 이런 좀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문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결국 영국이 지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이제는 이후에 화웨이 제품을 영국이 쓰게 된다면 미국이 또 다른 압박을 영국에 가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영국의 판단이 상당히 좀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약 3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총선 구도에 좀 가닥이 드러나면서 정치 테마주의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 테마주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에 요즘 또 부각을 받는 테마주인데요. 앵커님은 지금 정치 테마주가 막 움직이는데 사고 싶으세요? 네, 전 좀 사고 싶더라고요. 급등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괜찮은 종목도 있겠다 싶던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이게 어떤 관련주고 어떤 흐름이고 특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타 방송국에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뭐 종목 얘기를 하다가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를 어떤 기본적인 분석,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앵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구 테마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한 3초에서 5초간 말을 잊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물론 시장이 지금 하나의 테마로 움직이고 또 시세가 움직이고 매수세가 몰린다. 그러면은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은 참 정리하기가 좀 힘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몇 차례 이제 계속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총선 얼마 안 남기고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매매할 생각은 없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분석도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누구 관련주,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움직이는 정도의 흐름 정도만 그냥 간략하게 알 정도뿐이지 그걸 통해서 시세가 강화된다, 그걸 통해서 어떤
주가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제 판단과 제 기준에 의해서 벗어난다는 쪽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물 관련된 어떤 주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는 정도고요. 두 번째는 공약 관련된 부분이겠죠. 근데 그나마 공약 관련된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머큐리라는 종목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관련된 첫 번째 공약을 어떤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다음 공약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공약이 아무래도 총선이다 보니까 약간 민생, 즉 어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에 변화가 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저출산 관련된, 그러니까 인구 관련된 쪽에서 좀 위축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시도할 정책이 아닐까로 조심스럽게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아마 저출산 관련된 테마 쪽으로 한번 어떤 공약 쪽이 나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아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공약과 관련된 테마들은 그나마 앞으로에 대한 변화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인물 부각된 테마들은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심하시라라는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급등한다고 따라갈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오늘 관련된 테마가 어떤 시작해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뭐 한 15%에서 20%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만 수익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수익 딱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보게 되면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행보와 함께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남선알미늄인 것 같고요. 계열 관계인 SM그룹의 삼환기업의 이계현 대표가 대표이사가 친형제다. 뭐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밖에 뭐 주연테크, SDN, 덕신하우징, TK케미칼 모두 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관련주라고 합니다. 왜 그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말씀드려봤자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라는 정도로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또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한다. 그러면서 알랩과 써니전자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관련주라고 묶이는 뭐 GSE, 써니전자 그런데 주가가 급등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즉 이사나 전무 같은 경우는 관련된 주식을 매도하고 있죠. 특히 보니까 들어온 지 3일 된 분도 주가가 어떤 주식 배정을 받았는데 주가가 급등하니까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뭐 4억 정도 챙겼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보여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한철이라는 얘기겠죠. 그냥 기업의 외부적인 변수, 즉 어떤 기업 가치나 기업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내부자들조차도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팔려고 준비합니다. 팔려고 준비하고 팔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점은 이런 시세가 과연 앞으로 쭉 이어지면서 추세적으로 더 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기업의 어떤 현실을 직시를 하고 있는 내부자들마저도 오히려 주식을 팔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앵커님, 공격적인 매매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으면은 현금화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정치 테마주에 좀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정치 테마주가 기업 가치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좀 공격적인 매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유업계 수도권 최초 에너지 백화점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련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썩 그렇게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에너지 백화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한번 휘발유, 경유, 뭐 수소, LPG 이런 어떤 전기차 이런 쪽에 대해서
충전을 한 곳에서 모두 다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같이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국내 정유업계에서 수도권 최초로 이 에너지 백화점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별로 성과가 안 나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자체의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고,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지자체가 썩 내켜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그게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특별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바로 통과를 시켰겠죠. 근데 지연된다는 얘기는 가장 쉽게 얘기해 보자면은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수소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LPG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하냐 이쪽에 대해서 주민의 반발이 크다라는 쪽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수소나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 약간 환경 관련된 쪽에서 좀 우려가 되는 시설이다. 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지자체의 반발이나 주민들의 반발, 민비 현상이죠. 이런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쪽이 부담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현대오일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5월 달부터 경기도 고양시에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을 구축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결정도 안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에너지 백화점이라는 말은 멋있습니다. 어떤 한 곳에 모여서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뉘앙스가 지금 어떤 에너지 사업자, 즉 GS 칼텍스나 어떤 현대오일뱅크 같은 이런 어떤 정유 관련된 사업자 쪽에 유리한 부분들인데, 만약에 소비자 입장 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경유만 내 차는 경유입니다. 그리고 또 옆집 사람은 휘발유 쪽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집 사람은 이번에 전기차를 새로 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모이는 쪽으로 가는 게 에너지 백화점이기 때문에 거기 꼭 가야지라고 하는 동인, 그래서 메리트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나는 굳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까운 주소로 가지 왜 멀리 에너지 백화점이라고 해서 거기를 갈까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어떤 편의성 때문에 이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정유업자들의 어떤 기대치가 좀 더 높은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 쪽은 이제 굳이 거기에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어떤 차라리 이런 부분보다 정유소에 지금 많이 이용하는 가까운 어떤 주유소 쪽에 오히려 수소차나 아니면은 전기차 관련된 충전 시설을 확대하는 게 더 어떤 정유업자 입장 쪽에서는 앞으로의 대세에 맞춰가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한 곳으로 모아라 놓는다고 해서 시너지가 그렇게 많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들. 그래서 전기차 쓰는 사람이 전기차를 충전하러 가서 경유를 소비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휘발유를 소비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략적인 수정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법제 관련된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죠. 특히 지금 정부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수소차에 대한 기반이나 친환경차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제는 그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어떤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해서 오히려 친환경차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지금 정부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막상 지금 뭘 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지자체의 반발 아니면은 법제의 미비 이런 쪽으로 어떤 한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업계 쪽에서는 힘 빠지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과 관련된 뉴스 쪽으로는 주가도 그렇겠지만 솔직히 정유업계 쪽으로도 실력이 그렇게 없는 쪽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절 모멘텀을 맞이한 중국 수혜주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벌써 힘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중국 소비주 분석한 때가 지지난주였었나요? 말씀드리면서 화장품 쪽 얘기 드리면서 딱 한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클리오죠. 그래서 앵커님 이런 종목은 사셔야죠. 사셨었나요?
네, 그런 종목도 좋죠. 뭐 워낙 또 잘 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차라리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더 건강한 매매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드리죠.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보다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 어떤 실적 관련된 변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사서 수익 내는 게 오히려 좋은 매매 습관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엔터주 강세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약간 중국 시장도 흔들리고 차익 매물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졌죠. 그런데 지금 배경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과 한한령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앞으로의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이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고 수출 관련된 모멘텀들, 특히 데이터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소비주 관련된 쪽은 추세적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두면서 말씀드렸고요. 더 중요한 부분들이 그때 살짝 빠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위안화입니다. 환율이라는 부분들인데요. 위안화가 뚜렷하게 강세로 가는 부분들, 특히 지금 나오는 흐름들 쪽으로 봤었을 때 지난 달러 대 위안화 비율을 봤었을 때 한 7위안 이상으로 가는 부분들 쪽에서는 위안화 약세가 아무래도 중국인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해외 소비 구매력이 약화되는 측면들이 높겠죠. 근데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7위안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위안화 강세가 나오는 부분들 쪽에서 어떤 소비 쪽에 좀 살아날 수 있는 기반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추가적으로 계속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중국 소비주 쪽에 긍정적으로 나올지도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약간 멈췄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가 영향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그래서 달러당 위안화가 6.7대 정도까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 번 중국 소비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같이 체크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기존의 변화 중에 하나가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1단계 합의가 오늘 서명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명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미국이 확실히 갑이다라는 쪽으로는 해석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실어줬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생각했던 재료가 노출되다 보니까 시장도 그렇고 중국 소비주 쪽에서도 약간 부담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단기적으로 여행 관련된 비수기입니다. 추운데 누가 어떤 여행을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비수기인데 또 이제 약간 성수기로 들어올 수 있는 쪽이 춘절이죠. 중국의 춘절과 함께 이어지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또다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도나 내일까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 이어질 설 명절과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또 사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 들고 있고요. 따라서 기대감 반영이 먼저 돼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측면들도 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잠깐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추세적인 안쪽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좋겠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데이터가 계속 추가적으로 양호하게 나오는 부분들, 관광객이나 수출 모멘텀들 회복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세적인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까지 함께 짚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불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며 한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북부 지역 곳곳으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출근길 나서실 때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상태고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춘천과 대전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남을 제외한 서쪽 지방과 강원 영서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요. 현재 동해안과 경상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은 모습이고요. 제주도와 전남, 경남은 다소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과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 5도, 청주 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의 낮 기온은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6도, 부산은 8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물결은 2m 안쪽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